네, 한국은행의 이제 지금 기준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한국은행 그 사이트에 가지고 저기 그 표를 갖다가 제가 스캔을 해서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뭐 저작권에 안 걸리니까 뭐 저기 뭐 나중에 파일이 갑자기 동영상이 뭐 이게 저기 저작권 침해로 없어지고 막 그럴 일 없겠죠. 이런 거는 결정. 요즘 저작권이 좀 약간 민감해요. 이게 동영상이 좀 약간 예전 같은 뭐 없어지고 그래요. 저작권 침해 있다고.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 안 하는 선에서 이렇게 제가 이게 이렇게 이미지나 표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기 지금 요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갖다가 그래프로 쭉 보여드리는데 현재 2021년도죠. 지금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2020년 여기 보시면 2020년 5월이 있죠. 2020년 5월을 기준해서 현재 0.5%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2021년 지금 5월 지금 거의 막바지가 다 돼가죠. 며칠인지 하여튼 지금 2021년 5월인데 현재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아, 0.5%에 뭐 대출해달라고요? 저좀 그런 대출을 누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왜 저한테 하십니까? 하여튼 0.5%입니다. 그럼 0.5%에 누군가가 이거를 빌려간 사람이 있으니까 0.5%라는 금리가 있겠죠. 네. 누가 빌려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이 0.5%라는 기준금리에 누군가 빌려가니까 이 0.5%라는 금리가 있을 거예요. 자, 누가 빌려갈까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게 있지? 근데 FM 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FM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 여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빌려주는 돈입니다. 그럼 우리의 중앙은행 기축통화인 달러는 미 연방준비은행인 거는 뭐 잘 아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그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정했다는 거는 0.5금리 월이 아니에요. 0금리 0.5%로 정했다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0.5%로 한국은행이 돈을 이렇게 돈공장이잖아요. 한국은행은 돈을 갖다가 인쇄기지로 찍어내지 막 찍어내요. 그럼 한국은행 겁나 그게 근데 함부로 못 찍어내요. 왜냐 통화량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저거예요. 그 역대 대통령도 한국은행 총재만 만나면 그냥 돈 좀 찍어냅시다. 돈 좀 찍어냅시다. 하는데 한국은행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정치인들이나 옛날 같은 군인들이 약간 좀 무식해. 그래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한국은행이 황금알을 낳는 거인 줄로 착각을 하고, 한국은행 총재 잡아다가 막 이런 말까지 근데 거의 고문도 시켰어요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유신 정권 시대가 이제 아니니까, 이제 군부 정권 시대가 아니니까, 유신 정권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 말 했으면 바로 그냥 남산 밑으로 흘려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려요. 예전에 군인들이 무식해. 아무것도 무식해. 일자 무식인데 겁나 용감해. 개념 없이 또 용감해. 이게 또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쿠데타가 우리나라 역대상 2번 있었잖아요. 군부 쿠데타가. 그럼 얘네들이 끄떡하면 한국은행 총장을 갖다가 납치를 해, 얘네들은. 납치를 해가지고 이게 고문을 해.
야, 이 새끼야, 너 저기 돈 찍어낼까 안 찍어낼까 뭐. 그럼 한국은행 총장은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찍어내면 이거 지금 옛날에 이거 뭐냐 베네수엘라 잠수함처럼 되는 걸 알아. 근데 군인들은 몰라. 그냥 돈만 찍어내면 그게 돈인 줄 알아, 얘네들은. 내가 말이야 무슨 국가를 위해서 뭔 사업을 하려고 하고 무슨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네가 돈을 안 찍어내잖아 이 자식아. 네가 돈을 찍어서 나한테 빌려줘야 할 거 아니냐 국가한테 이 자식아. 돈 내놓으라고 이제 저기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군인들이 다 이제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제 높은 자리에 다 깨고 차고 하잖아. 얘네들 뭘 몰라 무식해. 그냥 돈만 찍어내면 되는 줄 알아. 재밌는 예화가 있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이게 아니까 기본적으로 이 멍청한 저기 무식한 군팔이 놈들이 뭐 돈만 찍어내면 다 장땡인 줄 알고 저건 줄 알고 이제 막 찍어내라고 하니까. 근데 한국은행 총장은 이건 양보해서는 안 돼. 내 목숨이 끊어져도 이건 양보해서는 안 거 알아 얘네는. 그래가지고 한국은행 총장이 목숨을 걸고 해. 나중에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도 넘게 한국은행 총장이 여기서 죽이면 또 이거 뭐 저기 자기네 뜻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한 저기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들을게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어떤 괴담 같은 게 이게 돌았어요 민간에서.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그 당시에 저기 지폐 500원짜리도 있었구나.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지폐가 제일 낮은 단위가 5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그 위에, 그 다음에 5,000원, 10,000원, 그 위에는 50,000원짜리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 얼굴을 쓰고 여러 저기 그런 장치를 이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태종대왕 그림 있고 뭐 태계 유황 그림 있고 그러잖아요 보통. 왜냐면 무슨 건축물이나 뭔 산이나 이런 저거보다도 사람 얼굴이 요게 저기 나중에 위조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폐를. 그래서 사람 얼굴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위조 지폐와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그 트릭을 그 중앙은행에서는 그걸 갖다가 넣어요. 위조 지폐 방지를 위해서. 그래 그 당시에 어떤 저거 있었냐면 거기 애기의 저기 신체 부위가 찢어진 신체 부위를 갖다가 지폐에다 넣었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 지폐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아기 다리 모양이 어디에 이게 숨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어디에 아주 미묘한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이게 그 당시에 군부정권 시대에서 한국은행에서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그 저기 입장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좀 약간 이렇게 숨겨서 이걸 갖다가 저기 알리는 수단으로 그걸 썼어요. 어떻게 썼냐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기 부인들이 돈 찍어냅시다. 무기도 우리나라가 부국 강변으로 가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그러면 돈을만 찍어낸다고. 참 이게 좀 이게 금융적 기본 상식이 아는 사람들은 참 무식한 놈 이게 딱 봐서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서. 옛날 이제 군인들도 멍청해가지고 무식해져. 돈만 찍어내면 단줄하는데, 그럼 돈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게 지금 현대인들은 이제 아니까 저건 하는데, 예전에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뭔가를 이렇게 국가 사업이나 인프라 사업이나 무기를 이렇게 사들여야 할 거 아니야. 첨단 무기를 이런 데 사들이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국은행 총장을 쪼는 거야. 돈 찍어내. 근데 한국은행이 목숨을 내면서라도 얘는 안 찍어내. 이게 나중에 찍어내면 이게 국가가 파산하게 되는 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해도 군인들은 안 하면 야 그딴 거 몰라 이 자식아. 까라면 까 이 새끼야. 군인의 특색이야. 야 이 새끼야 까라면 까 이 새끼야. 한국은행 총장이나 이제 거기 이제 윗선들 대놓고 이제 저기 이제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기 비서실장이나 이제 이게 주역들이 있어요. 이제 정보부 이제 국장이나
이제 딱 이렇게 해놓고 딱 한국은행 이제 저기 쉽게 보면 간부 진급들도 다 이게 해놓고 이제 회식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 이제 청와대에 이제 초청하고 그럼 나중에 안 됩니다. 딱 가까워 이제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저기 예전에 경호실장이 야 한국은행 총장 너희 개새끼 깔아볼까? 시발놈아 네가 까라면 까야지 시발 너 몰라? 조직세계선 까라면 까는 거야 새끼야 찍으라면 찍어 새끼야 이제 저기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던 이제 이거 사주보적으로 이거는 어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건 기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보통 이제 이게 비밀리에 이제 이런 게 한번 회동을 해요. 이제 신부 이제 저기 군 쿠데타 세력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기반으로 해가 이제 기타 이게 저기 꿰차고 세력들이 있어가 뭔가 이제 저기 한국은행 쪽 이제 간부진들이 있을 거야 있었는데 그럼 얘네들하고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보통 이런데 하면 저기 보면 지금에도 뭐 성북도 거기구나 그 자리구나 그게 그 자리구나 맞아 생각났다. 저기 성북동에 가면 저기 그 절이 있는데 그 저기 이름은 까먹었네. 그 절 이름이 지금은 절인데 예전에는 거기가 기생집이었어. 겁나게 큰 기생집에서 어마어마했어요. 그게 거기야. 옛날에 그게 기생집이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걸 기부를 해가지고 절이 됐어요. 그 무슨 스님한테 근데 지금은 절이 됐는데 옛날에 거기가 저기 정치나 이런 저기 외교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파티장이야. 이게 기생집 파티. 우리 조선식 저기 뭐냐 이게 뭐랄까 조선식 외교 기생 그런 데였어요. 거기가 거기야. 나중에 한번 지금은 절로 돼가지고 아무나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거기는. 그 고관 대작이나 기업 총수급들 장관 차관 국회의원급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굉장히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긴데 거기가 지금 절로 돼서 거기가 성북동인데 이름을 까먹었네. 나중에 한번 그 촬영 또 가야겠는데 이 말 나왔으면. 근데 거기서 보통 그게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거기 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 가면 다 옛날 기생빵집으로 돼서 이제 지금 다 절로 이게 튜닝을 다시 했는데 그럼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동하면 이제 저기 하면서 까라면 까이 새끼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투자 안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이게 좀 약간 무식해가지고 못 알아들어. 야 샤시가 까라면 까. 이게 역사적으로 지구상에도 이게 근현대상에 몇 개 사례가 있어. 진짜 그렇게 했다가 국가가 저기 망한 사례가 그 경제가 붕괴된 사례가 몇 개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지고 하면서 이제 딱 하면서 다 하다가 이제 한국은행 총장이 얘기해서 안 됩니다. 지금 이거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이거 제조업도 없고 경제가 너무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찍어내도 우리 저기 완전히 화폐가 저기 종이 조각 돼버린다.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이제 저기 뭐다 들었냐 이거 훌쩍 또 빠졌어. 옆에 있던 이제 경호실장이 이제 옆구리에 있던 권총을 딱 빼면서 야 이 개새끼 한국은행 총장 이제 머리에 딱 권총을 대고 야 이 새끼야 가가가가 명령되면 까라면 까는 거야 새끼야 그냥 야 알겠습니다 그만만 한마디 하면 되자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새끼야 이제 경호실장이 권총을 떼고 한국은행 통장인데 대가리에다가 이제 저기 딱 하고 이제 권총을 대고 이제 방아산에 당기기 일부 작전이야 이제 기생집에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기생들은 다 이제 바깥에 물러가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이제 딱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한국은행 총장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인다 한들 누가가 한국은행 총장이 된들 저와 똑같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어차피 한국은행 총장 여기 있는 사람들 한국은행 총장 죽으면 이제 다음 2번, 3번, 4번, 5번 후보가 다 옆에 이제 순서대로 다 서 있어. 이 새끼 대가리다 쏘니까 이제 차기 이제 한국은행 총장 2번, 3번, 4번, 5번 다 같이 거기에 이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2번, 3번, 4번, 5번도 다 똑같아 마음이. 이거 봐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방법이 뭐냐면
방법밖에 없다고. 우리 그러면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쉽게 말하면 경부고속도 뚫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이게 국가의 기간 사업이나 중공업 사업 지금 같은 지금 포스코를 포항제철이 옛날에 이제 다 그 돈으로 온 거야. 포항 포스코 지금은 포스코지만 포항제철을 갖다가 저기 옛날에 포항제철이에요. 포항제철을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 포항제철 가지고 우리나라 부국강변 포항제철을 이거를 세워가지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경부고속도로 지금 뚫으려면 이것도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외부 이게 뭐 하려면 다 돈이야. 그냥 돈이야. 근데 이게 나라가 그지꾼이라서 돈이 없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얘기고. 그럼 한국은행총장은 이제 그래서 돈을 찍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은행총장하고 차기 이제 한국은행 총장 애들도 다 똑같은 목소리야. 찍어내면 안 된다고. 이거 대한민국 망한다고. 이 경제가 붕괴된다. 큰일 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그냥 폭동도 일어나니까 더 큰 내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해. 그러면 저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저기 한국은행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뭔데? 거기 외국으로부터 빚을 주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유럽 나라한테 그러면 구걸을 하란 말이냐 보니까 지금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구걸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하도 서러워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겁나게 울면서 가봐. 하도 서러워가지고 이 예화가 이게 다 이제 나중에 연결이 돼요. 그래 나중에 한국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 외국의 이제 부자 나라들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기간 사업 경부고속도로나 포스코 같은 이런 중공업 사업을 갖다가 이걸 해야 한다고. 아니 그 전에 답이 없다고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구걸러로 다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급박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이제 옛날 식민지 원래 이승만 대통령 때는 말도 안 되는 성납적인 돈을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겁나게 깎아주고 그걸로 이제 국채 형식으로 이제 그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돈을 끌어오고 미국에서는 안 해주는 걸 알고 해주는데 거의 안 해줬어.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부 세력이 쿠데타로 일어난 정권은 굉장히 싫어해 얘네들이.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구글을 어디로 가냐? 독일로 가요. 그 당시에 독일이 막 떠오르는 이제 나일강의 기적을 이렇게 이제 부국으로 이제 떠오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약간 동맹 국가로 생각해요. 독일이. 뭔 소리냐고. 우리가 왜 독일을 이런 생각을 드는데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 3개국이 동맹국가잖아요. 이탈리아인가? 이탈리아 무솔로니 그리고 히틀러의 독일 그리고 여기 천황의 일본.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일본, 그 당시에 대한민국도 일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그냥 대한민국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그냥 마치 동독과 서독이 쪼개졌잖아요. 2차 대전 때. 소련과 미국이 쪼개버렸잖아요. 나라의 힘을 쪼개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몰기 위해서 쪼개져가지고 동독과 서독으로 쪼개졌잖아요. 마치 독일 애들은 우리를 그런 관점으로 본 거야. 그럼 2차 대전 때 일본도 쪼개요. 몇 개의 나라로 쪼개냐고요? 정확히 4개의 나라로 쪼개요. 이게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게 누구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틀리게 보이는데 이게 옛날에 승전국이 미국하고 소련이잖아. 쉽게 말해서 옛날에 2차 대전. 미국 소련 입장에서는 독일을 다시 전쟁 나라의 힘을 쪼개버린 거야. 동독과 서독으로 2개 나라 쪼개요. 그리고 일본이 끝까지 얘네들이 항복을 안 하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진짜 문제 있는 애들이라서 나라를 4개로 쪼개버려요. 뭔 4개로 쪼냐고. 일본이 원래 그건 이제 우리 관점이고 일본 옛날 승전국인 소련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어디를 한 나라로 봤냐면 지금의 일본에 열도하고 위에 있는 지금 러시아 땅으로 되죠. 위에 무슨 땅이 살인가 뭐가 무슨
수리를 열들어가지고 이쪽에 그 섬 옛날 일본 땅에서 2차 대전 전에 이제 패망하면서 러시아한테 뺏긴 거야. 소련한테. 그 전에 뺏긴 하여튼 그 뺏긴 거야 그게. 거기 하여튼 이게 거기가 하여튼 그래요. 너무 역사적으로 가면. 그리고 저기 옛날에 이제 미국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저기 이제 나중에 미국 저기 중국까지 뭐 거기는 중국 땅으로 보고 일본 땅을 정확히 어디까지 하면 저기 옛날에 그 지금의 저 위에 그뭐 살리바 그쪽에 가지고 열도를 해가지고 일본 열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의 북조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중국 땅이 되는데 저기 이제 뭐 북쪽 삼성 있잖아요. 뭐 길림성, 삼둥성 뭐 있잖아요. 옛날 만주 쪽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만주 쪽이까지 얘네들은 저기 그 일본 땅으로 봤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외에 몽골이나 저기 여기 중국, 그 소련 쪽 이쪽 땅은 저기 이제 걔네 땅으로 안 보고. 그래 얘네들이 나중에 패망을 하면 나라를 4개로 쪼개는 얘네들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 무슨 4개냐? 우리는 독립한 거라고. 근데 독립한 게 아니라 이 국제적인 그 당시 일본이 감해가잖아. 굉장히 지독했잖아 얘네들이. 그걸 보고 이제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하겠대요. 일본 제국 그군한테. 뭐 저런 세상에 저런 분이 나 감히 그제들 보고 하겠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못 일어나게 철저하게 얘네들은 저기 이게 나라를 찢어놔야 한다 해가지고 이게 얘네들은 이게 단합되면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되면 그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승전국은 그 당시 승전국 쉽게 말해서 미국 소련이야. 저기 영국은 간당 그냥 나라 뺏기기 일보 진짜 나라 완전히 건진 국가고 승전국은 2차 대전에 미국과 소련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 독일은 소련이 한쪽이 저기 간섭을 하고 한쪽은 미국이 간섭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반으로 2개 나라 쪼개지고 저기 국제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일본은 그 당시에 저기 그 4개 나라를 쪼개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일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조선, 그리고 이제 저기 만주 쪽도 일본 거의 땅으로 봤어 옛날에는. 이해가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이제 여기 우리 동아시아 쪽 관점으로 뭐 이해하는데 우리 그때 승전국인 저기 미국과 소련 미국 입장에서 봐야 돼. 미국 입장에서는 4개 나라로 찢어버린 거예요. 일본은. 독일은 2개 나라로 찢어버린 거. 그리고 뭐 저기 옛날에 뭐 이탈리아는 별로 그렇게 유럽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쪼갰나? 쪼개긴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쪼개져 있죠. 하여튼 거기까지 제가 잘 연구를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이렇게 뭐다가 여기까지 왔냐. 잠깐만 이게 한국 기준금리하다가 왜 일로 왔지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연결이 돼요. 이게 국가가 간 이게 국채나 이런 게 모든 게 이게 되구나. 하여튼 이거 뭐다구나. 박정희 대통령이구나. 이게 예전 저기 독일 쪽에서도 우리나라를 옛날 일본 제국에 쪼개진 한 나라로 봤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입장에서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서독이죠. 서독 입장에서는 미국 밑에서 저기 지배를 받는 옛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 밑에서 지배를 받는 옛 일본 제국의 일부분.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봐요. 관점이 완전히 틀리죠. 동맹국 관점이에요. 독일. 그래서 독일이 도와줘요 우리나라를. 이제 거의 독일이 약간 거의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도와주죠. 그 미국에서는 안 도와줘요. 왜냐면 이게 군부 정권의 쿠데타 세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정권 자체를 이해를 안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에 이제 돈이 없어서 한국 총재 쪼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 총재 말도 북으로 다녀 이제.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서러가지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울고 안에서 막 울면서 갔다 오잖아.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냥 거지처럼 막 저기 국어로 다니는 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비행기에서 이제 저기 막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그 예화도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
근데 이제 그 군인들이 멍청해가지고 약간 무식해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돈만 찍어내면 돈이 나오는데 한국은행이 무슨 저기 황금알을 나는 거의로 알아 얘네들이. 아, 하여튼 이게 간단하게 이게 한국은행에 대한과 저기 옛날에 박정희 군부정권 시대에 그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제 요 얘기가 뒤에 다 연결이 돼. 이제 이 얘기를 강의를 듣고 저 강의도 딴 데서 이게 네가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이제 이게 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이게 진주 구슬이 다 따로따로 놀다가 실로 하나로 모든 구슬이 끼어지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내 머릿속에서 딱 깨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먼저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저기 역사적인 뒷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군부정권 시대 하도 안 하니까 저기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간부급도 높은 애들 있잖아요. 이게 이런 저기 한국은행에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들 자식들을 저기 아이들이나 손주들을 갖다가 애들을 납치해가지고 유괴를 해요. 유괴를 하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야. 돈 찍어내라 안 찍어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안 찍어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갖다가 그때 이제 정보국 쪽에서 그걸 한 걸로 알건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왜 이렇게 그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서로의 입장이 틀려요. 한국은행에 있는 저기 그 화폐를 찍어내서 결정권자들은 찍어내서 안 되는 거 너무 알아. 내 목숨을 걸면 이 나라가 망하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이 유괴돼서 내 손주나 내 자식이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절대로 양보해서 안 되는 걸 알고 그를 안 찍어내요. 끝까지. 근데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군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찍어내려고 하지 이제. 이제 이게 뭐 되게 좀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안 좋은 점도 굉장히 이게 부각이 많이 돼요. 그 한국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다 정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악용을 정치 세력 때 굉장히 그 당시 군부 세력이 많이 하려고 한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 나중에 그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군인들이 이제 한국은행 총재나 여기 애들 갖다가 납치를 해가지고 손주나 자식들 보통 손주예요. 이제 한국은행에 이제 결정권을 가지면 거의 할아버지야. 그러면 그 손주들이 어리잖아.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 유아의 아이를 갖다가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협박을 해요. 너 찍을래? 아니면 너 얘 안 그러면 죽인다고. 근데 타협을 안 해요. 한국은행 그 총재나 이제 그 간부진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그렇게 되면 애들을 갖다가 얘네들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토막을 내요. 그리고 토막을 그걸 내가지고 지금으로 따자면 택배로 해가지고 그 시체에 팔이나 다리, 귀, 머리 뭐 이런 갈비뼈 같은 그 아이의 부분을 갖다가 그 한국은행 그 저기 거기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아기의 시체의 일부분을 다 택배로 보내요. 그 옛날에 이게 저기 화폐에 있는 애기의 신체 부분이 막 여기저기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기 애기 다리라고 이거 애기 팔이라고 이 애기 머리라고 그때 진짜로 그때 군인들이 그 아기의 그 신체를 갖다가 애들의 신체를 갖다가 토막 낸 부분을 그 모양 그대로 그 10,000원권 지폐와 1,000원권, 500원권 그 지폐에다가 수문 그림 찾기 하듯이 위조 방제용으로 해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넣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애기의 저기 그 토막난 시체 모양이 다 수문 그림을 했다가지고 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그 토막난 애기의 시체를 막 그 수문 그림 찾듯이 찾던 기억이 나요. 좀 이게 역사적으로 좀 아픈 이런 저기 이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화폐의 발행에 대한 게 이게 굉장히 예민한 게 타협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게 중요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경제와 경영은 틀리다는 게 하나가 뭐냐면, 경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에서는 통화량 조절이에요. 통화량 조절이란 것은 시중에 통화량이 얼마나 도는 것을 조절하는 것을 대부분의 한국은행의 그 금리와 그 화폐 발행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그 통화량을 조절을 해요. 그거로 해서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 상승, 물가가 갑자기 오르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달파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그때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옛날 집회에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게 돌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옛날. 그게 한 70년대, 80년대? 70년대에 그런 얘기들이 제가 돌았던 거로 기억나요. 그 화폐 진짜로 애기의 그 신체 일부 그 쪼개낸, 그 잘려진 부분 그 택배로 보내는 그 모양 그대로 그걸 넣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좀 강의가 이번 시간 길어져요. 자, 이번 시간은 한국은행과 옛날 그 신군부 정권과의 그 관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